이번에 읽을 시는 간풍이라는 시인데요. 예, 바람을 느끼다라는 건데 이 시에서도 전형적인 어떤 이하의 작품 세계의 그런 전형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귀신이 보이죠, 그죠? 예, 남산, 귀신, 그리고 예, 장안이 또 나왔고 황후 무렵의 어떤 것들 그리고 보시면은 이 그림자,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예, 유광. 이게 뭐냐면 이제 무덤이거든요. 예. 무덤을 나타내는 건데 예,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역시나 그 이하의 전형적인 시 중에 하나인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미야오.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하고 예, 요 부분들 있죠. 요렇게 이제 써가지고 배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떤 겁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면 의성어 아니면 의태어죠. 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상수리 나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치, 쥐 해서 따로따로 이제 아셔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오칠 할 때 그 칠자고요. 쥐 하면 이거는 횃불입니다. 그죠? 쾅 해서 이거 구덩이 그리고 라오 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한국 한자음하고 간체자를 보시면은 이제 간체자는 원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예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예,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예, 이게 이제 이거 사실 나왔습니다. 이것도 간체자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쇠자 뿌리다는 거죠. 그죠? 음,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예, 이거를 이제 찾아보시고요. 어, 네,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한국 한자음이 이렇게 같은데, 그죠? 예, 예, 어떤 뜻인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바람을 느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요새는 그 봄바람의 어떤 향기로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전 한시 세계에서 바람이 나오면 대부분은 좀 슬픈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어, 꽃을 지게 하고 그죠? 낙엽을 지게 하는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에서 벌써 이게 약간 우울한 얘기를 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바로 들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남산은 어찌 그리 슬픈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남산은 예 사실 남산이 너무 많아서 그죠? 한국에도 남산이 너무 많습니다. 남쪽에 있는 산은 다 남산이잖아요. 그죠?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죠? 대구에도 있고 예, 제가 부산의 남산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 보면은 예, 지명이 남산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 남산은 무엇일까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종남산의 줄임말이 아닌가.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고요. 이게 이제 다섯 글자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종남산 이렇게 예, 이게 어, 이자, 삼자 이렇게 끊기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아마 남산으로 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장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산을 종남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종남산이 장안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그 종남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종남산은 이게 만약에 종남산이라면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종남사는 대대로 도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귀신을 부리는 신선하고 관계되는 그런 이제 도사들, 그죠? 도교 사상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남산이라는 공간, 이거는 어찌나 그리도 슬픈지 귀신비가 예, 비어 있는 풀 위에 뿌려지네. 그러니까 외로운 그런 풀 위에 어, 귀신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하다운 시죠. 이하다운 그런 상상력입니다. 장한어의 가을밤 해서 예, 이게 반추에 걸립니까? 야반에 걸립니까? 이 반자가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인이 그걸 노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야반이라고 한다면 한밤중, 반추라고 한다면은
한가을.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장안의 한가을의 한밤중 뭐 이렇게 예, 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를 같이 본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현대적인 감각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바람 앞에 몇 사람이 늙어가고 있는가? 어둑어둑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예, 어둑어둑한 황혼의 그런 첩경할 때 그 경자잖아요, 그죠? 오솔길에 보니까 흔들흔들 푸른 상수리 나무로 이제 양변이 쫙 이렇게 나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길, 달이 좌우선에 딱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달이 중천에 뜨니까 나무 그림자도 없고, 예.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해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은 달 이야기해요. 전형적인 상징파 시인의 느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온 산에 오직 흰 여명만이 가득하고 온나무 횃불이 새 사람을 맞이하고 있네. 깊숙한 묘의 구둥이에서는 반딧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감각적인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벌써 이 사람은 또 자기 죽고 난 뒤의 이야기, 뭐 묘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죽고 나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상은 여전히 돌아갈 것인데 첫 번째 시에서도 얘기를 한 게 자기의 문명이 과연 계속될 것인지 그런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 보다 어떤 원초적인 그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귀신비가 외로운 풀 위에 이렇게 뿌려지고 있고 이 지금 보면은 장안의 어떤 한가을 중에서도 이제 한밤중인데 바람 앞에 몇 사람이 늙어가는가 했으니까 지금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전체적으로는 이 가을 밤에 지금 이제 산에서 지금 밤을 맞아가지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둑어둑한 이런 지금 막 밤이 되려고 하는 와중에 그 오솔길을 가고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 사이로 되어 있는 이런 오솔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을씨년스럽습니까? 굉장히 예, 처연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달이 딱 예, 머리 꼭대기 위에 딱 뜨고 나니까 나무 그림자조차 보이지가 않고 흰색으로 온통 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얼마나 섬찟한 광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온나무 횃불이 사람을 맞이하는데 깊숙한 묘 구덩이에서는 반딧불이 반짝반짝.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새 사람을 맞이한다는 말은 어, 지금 사람이 새로 죽어가서 그 새로운 묘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온나무 횃불을 걸어 놓은 겁니다. 이러면서 그 옆에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새로 죽은 사람의 어떤 명복을 빌기 위해서 밤에도 방문을 하겠고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겠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은 어떻습니까? 그 무덤도 이제 새 무덤이긴 하지만은 방문하는 사람도 점점 없고 그런 광경인 겁니다. 반면에 그 옆에 보면은 돌보지 않은 그런 무덤은 파헤쳐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반딧불만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 이렇게 슬픈 광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도 자기를 돌보는 자기 무덤을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지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 이런 얘기를 젊은 나이였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정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예견한 상태에서 계속 이런 이미지를 담은 그런 시를 계속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풍했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입니다. 무산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산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무속의 어떤 느낌이죠. 무당이 사는 산은 높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무산이 실제로 무산이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관계가 되겠고 어떤 그 남방의 무속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삽자는 예, 삽입하다 할 때 그 삽자고요. 이거는 란자, 이 물결 란자고 이거는 끌 예자고요. 그죠? 이 스자, 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시자인데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잘 안 쓰는 글자라서 이런 것들 안 쓰는 글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눈여겨서 보셔야 되겠어요. 이기 태자는 아실 거고 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야오지 이거는 이제 뭐 그 요희라는 어떤 그 전설 속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의 여신의 일종이죠. 예. 그리고 치용 했는데 이 치용주 해서 이게 이제 대나무 일종인데 지팡이를 주로 만드는 그런 대나무였다고 합니다. 찬 이거는 예 두꺼비죠, 그죠? 자 그리고 짜오 이거 한번 나왔습니다. 두 번 나왔나요? 예 산초나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체자입니다. 이거 축축할 습자인데 이런 이체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국 한자음은 보시면은 총총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간체자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번자, 란자, 예자 여러분 아실 거고요. 예, 요희이고 예, 이게 섬자입니다. 그죠? 습자고. 자, 그래서 예, 이게 이제 한 단계 이체자로서 한 단계 거쳐가지고 간체자를 생각한다면 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뜻이 과연 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어, 뭐 죽음하고 연계된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 이하는 무당의 어떤 굿 그리고 굿이 끝나고 난 뒤의 어떤 행위, 굿을 한창 하고 있는 와중의 무당의 행위 이게 이제 초사하고도 관계된 부분이 있거든요. 초사의 대부분이 사실상 초나라 무당의 접신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접신이 한창 중인 때와 접신이 끝나고 나서 그 어떤 신과의 합일이 끝난 상태에서 엑스터시가 끝난 뒤의 허탈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벽옥이 빽빽히 쌓여 있고 쌓여 있는 이런 느낌으로 높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해서 무산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고요. 큰 강에는 이제 뒤엎듯이 이제 파도가 물결이 이렇게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신녀가 안개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해서 큰 강에 물결 많이 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 이런 광경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나라혼이 꿈을 찾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바람은 표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새벽 바람에 예, 비는 날리고 있고 이끼는 점점이 돋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상평통보 생각하시면 되는데 옛날 엽전이 동그랗잖아요. 그죠? 중간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이끼가 우산 이끼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보면 비슷하게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거기서 이제 가져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이 이끼가 돋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산의 신녀 요희가 한번 가고 나서는 벌써 1000년이 지났다. 그런데 이제 정향이 자욱한 와중에 대나무 숲에서는 늙은 원숭이가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옛사당에 달이 이제 사당이 달하고 가까워지려면은 어떤 때인가요? 예, 달이 바로 위에 떠 있을 때죠. 예, 그래서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옛날 사당에는 달이 딱 이렇게 바로 위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두꺼비하고 개수나무는 차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산초꽃은 젖은 구름 사이로 젖어서는 붉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인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어슴푸레하고 약간은 그 몽롱한 느낌의 축축한 그런 느낌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한창 굿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예, 신녀하고는 합의를 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하고도 같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느낌은 어떤 뭐, 어, 무당하고 신하고의 신적인 접신이 끝나고 난 뒤에는
약간 그 상쾌한 느낌이 들면서도 상실의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상쾌한 기분을 요렇게 얘기를 했고요. 신녀가 이제 가버리고 천년이 되어 버릴 정도. 그러니까 그런 상실의 느낌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어떤 시간적인 긴 시간적인 어떤 그 감각으로서 그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가 울고 있는 이런 참담한 어떤 마음으로서 참담한 느낌으로서 그 신과의 합일이 깨어진 이런 상태의 어떤 그 허탈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을씨년스러운 좀 약간 분위기가 묘하게 조금 축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옛사당에 달이 걸려 있고 그런 와중에 두꺼비하고 개스나무도 따뜻한 느낌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차가운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산초꽃도 원래 이게 산초꽃 붉은 게 산뜻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젖은 구름 사이로 붉게 떨어지면서 뭔가 이제 한창 때의 느낌은 지나가 버린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색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역시 약간 우울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이하의 시가 이런 식의 어떤 상실의 느낌, 그리고 우울한 느낌, 그리고 몽롱한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어떤 대표적인 전형적인 이하의 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무당의 행위하고 관계된 게 많습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 다음에 어, 그 무당하고 관계된 어, 그 무적 행위가 EIC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두 편 정도 더 하고 EIC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EIC는 대충 살펴봤는데요. 다음번 오는 목요일 시에서 목요일 수업에서 이제 이하시 읽기를 마치고요. 이상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소개를 하고 시를 한번 읽어보고요. 다음 주 초까지 이제 이상은 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있으니까 바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